보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서지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의 위생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한 코로나 블루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며 끝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양생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반에 충격과 공포의 시기가 지나가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낯선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일상을 꾸려가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얼마 전 저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운동은 온라인으로 지도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편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러 미션을 인증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동기부여가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코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회원 간 소통하는 도구가 있어서 생각보다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의원에서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전화상 중요한 정보를 나눠서 상담하고 약을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식재료도 거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대면 문화를 지칭하는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접촉하다라는 뜻의 컨택트랑 부정사인 언의 합성어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최소화되는 비대면, 무인, 자동화의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출입할 때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로 방문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아가 수업도 학교에 등교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비중이 커졌고 비대면 소비 문화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무인 결제 시스템이나 온라인 소비의 비중이 전보다 매우 늘었습니다. 또한 극장이나 콘서트홀, 전시장 등의 이용 대신에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에서 여러모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면역력과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을지 한의학의 오랜 지혜를 담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한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요. 면할 면, 무엇인가를 면제받다, 피하다라는 면할 면에 연병역, 그러니까 전염병 할 때 역자로서 전염병을 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염병을 면하는 힘. 예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많았는데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전염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하거나 사망하게도 되지만 어떤 이는 그런 돌림병 상황에서 본인은 돌림병에 걸리지 않고 혹은 걸렸지만 가볍게 안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있다고 본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바이러스에 접촉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발병이나 증상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개개인별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면역력과 몸 안의 자연 치유 능력을 정기, 바를 정자의 기운기, 정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몸 안의 정기가 충실하게 있으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기운인 사기가 쉽게 침범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기가 충실해서 면역력이 좋으면 설사 이렇게 사기가 침범하여 병에 걸리게 되더라도 합병증이 덜하고 회복이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면역력은 외부에서 침범하는 균이나 바이러스, 독성 물질로부터 몸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를 몸에서부터 청소하고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훼손된 기관을 다시 재생하는 역할도 하고 인체에 침입한 각종 질병 인자를 기억하여 다시 이들이 침입할 경우에 빠르게 항체를 생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노화를 지연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자세하게 이 면역력에 대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면역력을 만드는 데는 어떤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시스템들이 다 같이 동원해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힌 내용으로 볼 때 면역력은 대체로 장에서 70%, 나머지는 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뇌와 마음에서 30%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계 세포의 약 70%가 모여있는 점막, 특히 대장 점막을 활성화하는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곡물류라든지 채소류, 콩류, 과일류 같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방부제라든지 첨가물이라든지 농약, 비료 등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 올리고당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도 장내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우리의 면역력을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담백한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만들어지고 면역력의 30%는 우리의 뇌 그리고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게 조절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정신과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잘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면역력에 이롭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어떤 첨가물이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라든지 자연의 맑은 공기, 그다음에 자연이 주는 어떤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가까이 자주 접하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적절한 운동은 우리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활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온몸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체온을 높이고 근육을 단련하게 해주어서 의욕과 활력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의 기분도 더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과학적으로 대처해라 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한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염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바이러스를 피하고 전염 경로를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면역력을 보강해서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청소년들,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나 육체적인 피로감이 많은 분들, 또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좋은 면역을 위한 관리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면역력은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좋은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의사로서 한 가지로 면역력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한의원에서 자주 진료하고 치료했던 환자분들이 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라든지 질염에 자꾸 감염되는 여성분이라든지 기침이 그치지 않은 계속 기침이 그치지 않고 그러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상처가 났는데 오래도록 잘 아물지 않고 재생이 더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두 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한약은 전통적으로 좋은 면역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도구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약에서는 전통적으로 전기를 충실하게 해서 면역력을 증강하는 치료 방법들과 효과 있는 약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약 중에는 전통적으로 항바이러스 작용,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고 그것을 막아내거나 그것에 대항하는 작용을 하는 우수한 약재들과 처방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대표 한약으로는 옥병풍산,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경옥고 등의 처방이 있는데요. 이러한 항바이러스 한약은 면역력과 체력을 개선해서 바이러스의 재발과 재감염의 확률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역할을 해왔던 한약들의 효과를 현대적인 연구로 검증해서 논문으로 발표된 케이스가 많은데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께 흥미로운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사스가 매우 유행했는데요. 홍콩에서 사스가 이렇게 한창 유행했던 시절에 예방 한약을 이제 처방을 해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효과를 가지는지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 것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옥병풍산이라는 한약에 상구금이라는 처방을 이제 서로 합방하여 가감한 처방을 구성해서 이것을 복용한 의료진들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의료진들보다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그러니까 사스에 걸린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 비교해 봤을 때 복용한 군이 확실히 현저하게 사스에 걸리는 비율이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스를 진료하는 병원 의료진 중에서 한약 복용을 원하는 의료진 2,601명에게는 14일간 매일 동안 하루 한 팩의 한약을 복용하도록 했고요. 대조군인 15,374명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한약을 복용한 의료진은 사스 발병률이 0%였으나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의료진은 전체의 0.4%, 64명이 사스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약 복용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계속 반복해서 상기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감염을 앓고 있는 소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옥병풍산이라는 약을 투여한 다음에 그것을 복용한 환자들은 10에서 14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소아들이 이 기간에는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한약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도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을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의사로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한의학이 면역력 증강을 위한 좋은 치료법들이 보다 널리 활용되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 생긴 용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지침을 따르다 보니 이전에는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로 기존에 호황을 누리던 사업들이 예상치 못한 불황을 맞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한다는 소식을 매일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여타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유난히 강하다는 특징과 그다음에 중증 폐렴으로 이완된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질환의 특성 때문에 어떤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도 유난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침만 나도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괜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전철을 탄다든지 공공장소에는 겁이 나서
마스크를 하고 조심을 해도 나가기가 겁이 나고 집에만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출도 안 하고 공공장소에도 잘 안 가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혹시 이거 코로나 아닌지, 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이 널리 유행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일컫는 감염병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스트레스를 겪으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확진자 몇 명이지?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지? 우리 지역에는 어디서 누가 생겼지? 막 이런 거를 계속 막 이제 검색하는 데 집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많아져서 주위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은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두근거림이라든지 수면 장애, 불안함, 그다음에 괜히 짜증이 난다든지 괜히 막 화를 낸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하고 괜히 눈물이 난다든지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코로나19 이후에 어느 정도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힘들면 같은 스트레스라도 이겨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명상, 스트레칭, 운동 등으로 긴장을 좀 풀고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면역력을 관리해 나가고 건강을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우리 안에 있다. 그 의사는 바로 자연 치유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에 좀 더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키우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 좀 더 건강한 생활을 꾸려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운동도 못하고 실내 생활 위주로 지내면서 부쩍 밥도 잘 안 먹고 살도 빠지고 키도 얼마 안 큰 것 같아요. 다들 확진자가 되었다는데 왜 우리 아이는 잘 안 먹고 더 마를까요?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이가 코로나19로 운동량이 적어지면서 밥도 잘 안 먹고 살도 빠지고 키도 잘 안 커가지고 걱정이시군요. 한창 살이 확 찐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에서 확진자가 증가했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는데요. 저도 올해 한의원에 내원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 찐 자도 있었지만 확 빠진 자도 많았습니다. 소화 기능이 실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실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답답하고 심심하다 보니까 먹는 것으로 좀 심심풀이를 하고 먹는 것에 비해서 별로 움직이지를 않아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평소에 비위가 허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활동량이 줄으니까 소화 기능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욕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렵게 체중이 늘었던 친구들도 활동이 적어지면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크는 아이들이 신체 활동도 충분히 해줘야지 성장판이 자극이 되고 키 성장도 활발한데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올해 초 한창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대부분 잘 안 나가고 실내 생활 위주로 했던 시기에는 한의원에 이제 쭉 내원했던 친구들이 이제 내원할 때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을 해보는데 전반적으로 성장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이 성공하면 코로나19가 내년 말에나 종식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루에 일정 시간은 줄넘기나 걷기, 산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램폴린이나 러닝머신 같은 그런 실내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충분히 몸을 움직여서 음식물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부에는 자연치유력이라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좋은 생활습관과 건강한 음식 그리고 조상의 지혜가 담긴 한약들은 모두 그것을 깨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랜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내면의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을 극대화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